열정적으로 강의하고 열정적으로 격려를 하는 우리 희망 연구소 소장이신 서진규 박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격려하는 인사하는 모습이 아주 몸에 탁 배었어요. 예, 예. 20년 군대 생활에서 그러셨군요. 예. 그래 제가 이렇게 뵈니까 아주 단단하시고 이렇게 보이는데 세 권의 자서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자서전을 한 권 쓰기도 이제 힘든데 이 삶의 그 아주 꽉 차진 그 어떻게 보면 나이에 맞지 않는 꽉 차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세 권의 자서전을 쓰게 됐나 하는 걸 제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예. 첫 번째 것은 이제 주로 인생 철학이라든가 예. 그 삶의 경험, 예. 그 일반적인 흐름 이거를 위주로 해서 썼고, 두 번째는 딸 키운 이야기를 예. 위주로 해가지고 썼어요. 왜냐하면은 요즘 자녀 교육 때문에 자녀들을 너무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되게끔 사실은 부모는 공을 들이느라고 드리는데 예. 이게 반대로 아이를 망치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키운 아이는 어떤 식으로 키웠는가 그거 얘기를 썼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제가 59에 박사 학위를 땄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공부하는 과정, 네. 또 유학 이제 요즘은 또 그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예. 외국으로 나가는 학생들도 많고 나이 든 분도 네.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려고 그래서 네. 그쪽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 살아오면서 겪어온 예. 이제 갈래갈래 예. 경험의 어떤 축적들이 자서전이라는 형태를 타서 분류가 돼서 예. 만들어지셨군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따님 나이쯤 될 텐데 예. 그 공부를 시작하고 공부에 같이 공부한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일 것 같은데 예. 그 공부하기는 어땠습니까? 그래? 그때 이제 미국에서도 제가 뭐 대학을 5군데를 15년을 그래, 옮기면서 그렇죠. 했기 예. 때문에 공부는 계속 제 생활과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머리가 별로 녹슬 시간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버드는 40이 넘어가지고 들어갔죠, 제가. 그런데 그 같이 공부하던 애들이 그야말로 우리 딸 나이고 같은 학급이었어요. 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도 이제 하버드를 다녔으니까요. 예. 그런데 걔네들하고 뭐 우리 나이 많다고 해서 하나도 안 봐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저보다 20살 이상이 어린데 걔네들은 천재나 마찬가지잖아요. 세계적인 천재. 그래. 똑같이 경쟁을 하는데 참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6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네. 그전에는 뭐 꼴찌에서 1등 하던 예. 애니까. 그런 거 관심도 없다. 6학년 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공부의 비법이라는 걸 좀 예. 발견을 하게 돼요. 예. 그것을 40이 넘어서도 거기다 적용을 했더니 딴 사람들 힘든 만큼 같이 힘들지 않았나. 그 이상은 뭐 아니었던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야, 이런데 다른 사람과 달리 서진규 박사님은 그 공부하는 힘, 예. 그냥 원동력이랄까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젊었을 때는 이제 그 차별에 대한 분노라든가 예. 오기 이런 게 이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또 젊었을 때부터도 지금까지도 계속 있습니다만은 예. 자신에 대한 하나의 존경심이라고 할까요? 자존심. 예. 자존심이 그냥 뭐 오기를 세우는 자존심이 아니고 예. 자기 자신을 아끼는 마음, 그러는 마음이 그렇게 남들에게 괄세받게끔 이렇게 차별을 받고 힘들어하게끔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공부를 하려는 욕망이 생겼고, 그리고 뭐 이왕에 시작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스스로에게 스스로 만들어서 준 사명감, 뭐 그냥 공부하기는 힘드니까 네. 자기를 설득하느라고 너는 이 세상에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놓으니까 자기가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이제 이미 그게 사명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보면 자서전에서는 예. 그 어떻게 보면 이 분노나 오기라는 어떤
자존의 문제와 예. 그 어떤 사회로 향하고자 하는 의지 같은 것들이 예. 그 자라나게 된 모태가 어머니에 대한 해방에서부터 이제 싹시 텄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독할 수 있었던데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네. 그 어릴 때부터 딸이 둘이었는데 아들이 넷이고, 근데 언니가 시집 가면서부터는 이제 엄마가 이제 살림을 돕기 위해서 술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안 그렇죠. 살림을 맡아서 볼 시간은 없고, 그리고 또 믿음이 가시나는 초등학교 나오고 집안 살림 살다 시집 가면 장땡이다 이렇게 믿고 계셨기 때문에 네. 저를 이제 일을 하기 싫은 아이를 막 두들겨 패가면서 겁을 주면서 일을 시켰죠. 근데 엄마의 아마 가장 큰 공적은 아마 저는 집안 살림 사는 걸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깨닫게끔 해주신 그게 큰 공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집에서 옛날 분이시니까 그렇죠. 그 무슨 어머니가 딸을 구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이것밖에 없는데 너 왜 그러나 이런 이야기겠죠. 예,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마다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아버님과의 관계는 어떠셨습니까? 아버지는 우선 이제 보기에도 굉장히 아주 빼짝 마르고 쪼만하신 분이 예. 아주 가엾어요. 예. 그런데다 또 돈을 잘 못 버는데 또 도박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맨날 구박을 받고 사세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저를 구박하는 제가 미워하는 엄마한테 구박을 받는 아버지니까 제가 얼마나 가여워요 그렇죠. 보기에. 예. 그랬는데 어릴 때부터도 이제 처음에 제가 태어났을 때도 우리 할머니가 받으면서 이까지 쓸데없는 가시나 놀라고 뭐 온 집안 식구를 그렇게 고생시켰느냐고 막 저를 사흘 동안 씻지도 않고 네. 이러는 과정에서도 아버지는 그냥 엿만 드시다 쫓아오셔가지고 그래. 그게 이뻐가지고 그냥 보고 뺨에다 뽀뽀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고 할머니도 그까지 쓸데없는 그 가시는 뭐 이쁘다고 꼴랑 거를 그래서 아이고 내사 보니까 이쁘기만 하고만은 그래. 그리고 또 엄마가 가시나는 꼴도 보기 싫다 가시나는 뭐 쓸모없다 막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와 내사 보니 이쁘기만 하고만은 맨날 그렇죠. 그러시고 근데 그 말씀 한마디가 네. 엄마한테 이렇게 막 구박받고 있는 동안에는 막 그냥 너무 속이 상하고 막 분이 일어나는데 그 옆에서 아버지가 그래도 그 가시나 이쁘기만 하고만은 그래. 와카노 그러고 이제 뭐 동생하고도 같이 싸우잖아요. 자주 싸우는데 싸우는 걸 우리 어머니가 보면은 쫓아오자마자 저부터 두들겨 패세요. 물어보지도 그래. 않고 가시나 또 누나가 돼가지고 어디 사나한테 재수 없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저희들이 싸우면 이제 쫓아오셔가지고 빗자루를 들고 이놈의 자석들 그래. 이래놓고서는 빗자루 내려놓고 평생을 아버지한테는 제가 한 번을 안 맞아봤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근데 뭐 우리 어머니한테 아버지 아니다 할아버지까지 받을 네 사람 몫을 뭐 거의 우리 엄마한테 다 두들겨 맞았으니까. 그래. 예. 근데 하여튼 아버지는 항상 제 편이셨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사실 딸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그 복잡한 가족사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렇게 아버지의 위안이 예. 또 다른 나를 만드는 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아버지 오늘 덕분에 아마 제가 외유를 얻은 것 같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 덕분에 내 강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주 그래서 이제 예. 우리가 다시 한번 딸과 아버지의 관계를 한번 보시죠. 새벽 5시만 되면 어김없이 날 깨우시던 어머니. 봐라 진솔아 막 그만 퍼뜩 있나라 밥 안 한 칠거 너 내 좀 더 잘난다. 아이고 밥도 안 하는 가시나이를 어디다 써먹노 버뜩 안 있나라 이 가시나이야 왜 계속 내한테만 그러노? 그럼 가시나이가 집안일 하지 않으면 누가 할 끼고 내가 할까 쓸데없는 가시나를 낳았다며 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구박을 받았다. 어머니의 차별은 어린 나에게 큰 상처였고 그런 나를 달래준 건 늘 아버지였다. 진수라, 어머니가 네 밉다고 그런 게 아닌기라. 너그 어머니
내가 하도 고생을 시켜가 저런다 아이가. 어이? 또 그지거라. 아버지. 자식 덕에 미국 구경도 한다며 기뻐하시던 부모님.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빨리요. 비행기 시간 늦습니다. 계단 내려가는 것조차 힘들어하시던 아버지. 아버진 일상생활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쇠약해졌다. 아버지, 내한테 업히소.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아버진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그날 아버진 못 갈 곳을 가는 것처럼 두려워하셨는데 아버지 고려장이라도 떠올리신 걸까? 공포에 질린 아버지를 내다버리는 자식이 된 것 같아 그만 주저앉고 싶었다. 아이고 매 사람 벗어. 너 고향 가서 치료 받아야 할 거 아닌가 배. 얼른 가라. 그것이 아버지를 생전에 본 마지막 모습이 될 줄 그땐 몰랐었다. 아버진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한국에 도착한 지 2주가 채 못 돼 숨을 거두셨다. 언제나 다정했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지금도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아이고, 그 아버님이 미국서 이제 예. 돌아가셔 한국으로 와서 2주 만에 돌아가셨네요. 그죠? 예. 그런데 사실 아버지는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플 정도로 머리도 대머리에다가 조그만 분이 이빨도 이제 빠지셔가지고 그 틀니 같은 거 안 하시고 그러는데 가시기 전에 제가 갑자기 아버지가 변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길도 남들보다 가장 잘 찾으시고 운전도 그렇게 나이가 드셨어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돌아다니셨는데 갑자기 친구 집 갔다가 밤 깜깜하도록 안 오세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깜깜한데 집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다니는. 그러고 갑자기 그렇게 변하셨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는 집 안에서 방을 못 찾아가세요. 그러시고 식사하시는 거 잊어버리시고 걷는 거 잊어버리시고 쓰는 거 잊어버리시고 이제 사람 잊어버리시고 그 병원에 이렇게 그 전에도 아버지가 이제 같이 우리가 일본 사람들 축제 하는데 거기를 같이 갔었는데 화장실에 가시는데 뭐 엄마하고 저하고 아버지니까 같이 화장실을 못 따라가잖아요. 갔다 오시라고 바깥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한 30분이 지나도록 안 나오세요. 그래서 미국 사람 남자 이렇게 들어가길래 가서 동양 남자 조만한 아주 노인네 왜 안 나오는지 한번 좀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나중에 부축해가지고 나오시는데 자꾸 멜빵을 내주물럭거리세요. 그래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게 와 안 잠기는지 모르겠다. 이걸 잠글 줄을 모르셔가지고 아마 아버지 생각에도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왜 이러나? 아이고. 근데 식사를 하시는데 이제 그 뷔페 그걸 해놨는데 가서 막 손으로 집어 잡수시니까 사람들이 막 더럽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옆으로 탁 잡아떼면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버지도 아마 당신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지 내가 왜 이걸 모르는지 답답하긴 한데 엄마가 재촉을 하니까 겁이 나서 튀어나온 말이 차를 안 사주니까 그렇지 않느냐고. 근데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왜 이상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짜증을 냈다고 제가 차를 안 사줘서 그렇다고 말을 하니까
그냥 갑자기 또 속이 확 뒤집어져서 화가 막 나니까 집에 오는 길에 이제 그 얘기를 차 타고 오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 가려면은 샌프란시스코처럼 막 가팔아요.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옆에다 딱 차를 세우고는 아버지 운전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거기를 엉금엉금 이렇게 벌벌벌벌 떨면서 가시더니 운전대 뒤에 또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는데 보니까 내 브레이크를 밟고 내려가질 못하세요. 그게 이제 가파르고 그 밑에 가면은 큰 길이니까 그대로 가면은 우리가 이제 다 죽죠. 근데 가질 못하고 내 누르는데 이렇게 내가 왜 그러세요? 도대체 차 사달래면서요? 하고 이렇게 보니까 얼굴에 공포가 그냥 막 무서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상이 아니구나. 빨리 그 옆으로 이게 세워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세워야 될지 제가 뒤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이제 세워가지고 집으로 이제 잘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이튿날 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모시고 갔더니 그때는 이미 폐암 말기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당신이 그 폐암을 혼자 감당을 하시고 병원도 혼자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 한국에 이렇게 다니러 가셨다 오시는데 얼굴이 초췌하세요.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우셔서 그런가 그냥 그렇기만 했지. 설마 아버지가 폐암이시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었죠. 그랬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이미 암균이 머리를 점령을 해버리니까 그 머리가 말짱할 때는 그래도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혼자서 감추면서 이렇게 다니셨는데 이제는 머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서 한국으로 막 엄마는 막 빨리 한국에 나가서 돌아가셔야 된다고 서두르시는데 그날 이렇게 진짜 빼짝 말라서 걷지도 못하고 그냥 막 이렇게 겁이 나서 아래층을 이렇게 보고 계시길래 제가 업었더니 태어나서 처음 업어본 아버지죠. 근데 가시면서 그 얼굴에 아무래도 고려장이라도 가나 보다 싶었는지 붙들고 그냥 제가 아무리 서서 아버지 이거 한국 치료하러 가는 거예요. 고려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렇게 한국에 보냈는데 그 마지막 가는 길을 그까짓 거 돈 얼마 든다고 1등석도 못 해드리고 그냥 2등석도 못 해드리고 일반석에다가 해가지고 보내드렸는데 내한테 그렇게 귀하고 저한테 그렇게 용기를 주신 아버지를 일반석에다가 그 먼 바다를 건너서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디 뭐 서박사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그 생활 속에서 아버님이 감추고 지내올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이 뭉치니까 그렇게 이제 서름이 더 솟구쳐 오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참 지금 아버님이 계시다면 어떤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으세요? 아버지에게 제가 크면서 힘들 때마다 저에게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탈선하지 않고 삐뚤어 나가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행복해하는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모든 걸 참고 이겨 나올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는 아버지가 가여워서 아버지가 행복해지는 걸 보고 싶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잘 되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었는데 근데 아버지가 일본에 가고 싶다 그러셔서 일본에 가게 돼서 얼마나 기뻤는데요.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 탄광에 가서 고생하던 것도 같이 가보고 싶고 호사도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가버리셔서 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작은 아버지는 잘 됐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밑바닥 이렇게 사셔서 제가 아버지 막 미워하고 화낸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나 성아에게나 아버지는 우리 제일 중요한 분입니다. 진짜 하늘나라에서 우리 항상 구호 보시면서 마음 편하게 기쁘게 봐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님이 다 들으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버님이 그 고생하면서 자랄 때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피지 못할 때마다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옆에 껴안고 같이 다독거려 준 그 아버지의 심정들이 나는 어디 멀리 가겠습니까? 서 박사 곁에서 지금도 도와주는 힘으로 살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서 박사님 얘기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님 예,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예, 우리 예. 어머니 살아 계십니다. 네, 아주 그 어머님이 아주 그 생활력이 있으신 분인가 봐요, 그죠? 아, 그렇죠. 그 네. 당시에 우리 집안을 이끌어 오신 분이 네, 엄마죠. 그러죠. 아버지는 뭐 돈도 못 부시면서 그 노름판에는 왜 자꾸 가시는지 그 엄마한테 그렇게 구박받아가면서 왜 거길 그렇게 가셨는지 그래요. 참 참 속상하죠. 어머니한테도 뭐 한 말씀 하셔야죠. 그래도 엄마, 제가 자라면서는 사실 엄마 많이 미워하고 또 혹시 나는 주소원에나 엄마가 계모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그래도 엄마가 저한테 고생을 시키면서도 하기 싫다는 일 막 억지로 시켜가면서 저를 굉장히 강인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엄마의 죄송하지만은 엄마에게 보여주겠다는 엄마가 쓸데없는 가시나라고 하는 그 가시나 쓸데없는 가시나 아니라는 거 보여주겠다는 그 오기가 사실 오늘까지 오는데 버팀목이 되고 지탱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루고 나서 보니까 엄마가 없었더라면은 제가 오늘의 지금이 없는 것이고 그러고 제가 미국 간다고 그 22살 신문 광고 보고 그리고 간다 그랬을 때 아버지도 차마 못 보내는 것을 엄마가 용기를 내셔가지고 저를 보내주셨을 때 지금은 제가 한석봉의 엄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엄마는 저를 강인하게 만들고 또 필요할 때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지금은 어머니에게 뭐 제가 제1의 영웅이 됐으니까 네, 같은 부모이시니까 예. 어떻게든지 그 생각의 넓이가 깊이가 조금 다르셨을 뿐이지 예. 안으로 다독거리는 것과 밖으로 내몰아서 크게 하는 힘들이 예. 서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으면서 오늘 우리 서 박사님의 그 아주 신선한 이야기를 통해서 세 권의 자서전에 가득 찰 만큼 많은 그런 삶의 그 구비구비를 지나오면서 그 부모와 사이에서 엉켜진 그 수많은 사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분노와 오기로부터 다시 지금의 자리에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큰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서 박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